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귀신이 눈을 가린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 그대로 악령이 몸에 씌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사람은 위험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 물론 극적으로 정신이 돌아오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순간의 기억을 잃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흔히 말하는 뭐에 홀렸다 라는 표현과 비슷하죠. 굉장히 아찔하고도 미스테리한 순간일 텐데요. 동남아에 있는 말레이시아에는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존재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야심한 밤,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 지역의 한 집 앞에 몇몇 청소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바로 흉가로 소문난 곳을 체험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곳의 이름은 빌라나비라. 사실 육안으로 봤을 때 이곳의 위치와 규모는 한때 부유한 누군가가 살았을 법합니다. 해안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는 대저택이었으니까요. 게다가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웅장한 건축 양식입니다. 입구에서부터 고대 그리스 성전을 연상시키는 토스카나 양식의 기둥이 있는데요. 한때 얼마나 호화로운 저택이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넘게 이곳이 방치되었고 이제는 정말 흉측한 폐가가 되어버렸어요. 당연하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저택을 둘러싼 각종 흉흉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만 되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등 카메라에 심령사진이 찍힌다는 식이었죠. 실제로 흉가 참을 하던 누군가가 발작을 일으킨 적도 있었는데 흉가의 명성이 점점 올라가더니 오죽하면 아시아 10대 흉가로 선정될 정도였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괴담을 알아보니까 이 집에 들어오는 사람의 수는 무조건 짝수여야 한다는 것. 만약 홀수일 경우 집을 떠날 때 귀신이 붙어 나간다는 내용. 이런 조건은 한창 호기심 많은 10대 청소년들을 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다 같이 빌라나비라를 체험해 보기로 결심했던 거죠. 그날 밤, 흉가 앞에 모인 인원은 총 30명. 짝수를 맞춰야 했기에 이들은 흉가에 들어가기 전 철저하게 인원 체크를 했습니다. 이후 정문을 통해 조심스레 안으로 진입하죠. 입구에서부터 스산한 기운이 느껴졌는데요. 잡초가 무성한 정원을 지나니까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유럽식 저택이 보였습니다. 일행은 먼저 주변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사방은 고요했고 이상한 소리나 움직임도 전혀 없었고요. 여기에 무리들은 다소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되려 지루함까지 느끼기도 했고요. 그러다 한 명이 빨리 내부로 들어가자고 재촉했습니다. 이내 무리는 현관 앞에 섰고 다시 인원 체크가 이루어졌는데 30명 그대로예요. 예상대로 저택의 실내 분위기는 음산했습니다. 건물의 규모도 굉장했죠. 30명이 함께 움직이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결국 그룹을 나누어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메가라는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공포 소설, 영화, 게임을 아주 즐기는 호기심이 많고 대범한 아이였는데 그날도 숨을 죽이고 저택 이곳저곳을 살펴보던 중 문득 두통이 오는 걸 느껴요. 이게 쉽사리 사라지지 않더니 잠시 후 현기증이 머리를 때리는 듯 했죠. 근데 순간 갑자기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일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는 어느새 빌라나비라를 빠져나온 후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무슨 경로로 나왔는지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혹시 긴장 때문에 순간의 기억을 잃은 걸까요? 메가가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봤는데 자신을 포함해 총 7명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얘들아, 나머지 애들 어디 있어? 23명의 무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마 아직 저택에 남아있는 거야? 그 순간 메가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건 분명 저택을 홀수로 나오면 안 된다고 했는데 빠져나온 사람은 7명. 불행히도
홀수였습니다. 숨을 가다듬은 메가는 어쨌든 다른 23명이 저택에 빠져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록 단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아요. 어린 마음에 극한의 공포를 빠져버린 아이들은 결국 집에 가기로 결심을 했고 용기를 낸 메가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같은 날, 때마침 경찰서에는 또 다른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아들이 흉가 체험을 간다고 한 뒤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부모의 신고였는데요. 실종자의 이름은 부다킬랑. 경찰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군경까지 대동해서 빌라 나비라로 출동했습니다. 그날 말레이시아 뉴스와 각 매체에서도 이 빌라 나비라 청소년 실종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저녁이 발칵 뒤집혔죠. 하지만 3일 후 말레이시아 경찰의 발표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 실종된 청소년이 23명이 아닌 부다킬랑 1명이었다는 내용입니다. 그 또한 흉가에서 실종된 게 아니라 친구 집에 있었다고 말하는데요. 그날 부닥이 친구들과 놀다가 늦어졌는데 엄마에게 혼날까봐 걱정돼서 친구 집에 머물렀다는 이야기. 즉, 이 집단 실종 사건은 오해였다는 주장입니다. 그럼 신고를 한 나머지 7명은요? 경찰에 장난을 친 걸까요? 아니면 뭐에 홀려서 인원을 착각한 걸까요? 혼란스러운 와중에 실종되었던 부닥의 인터뷰가 공개가 되면서 또다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경찰이 왜 저를 찾는지 모르겠어요. 경찰들은 제가 빌라 나비라에서 실종되었다는데 저는 그곳에 가지 않았거든요. 단지 중간에 좀 기억을 잃긴 했는데 아무튼 거긴 안 갔어요. 기억하세요. 사실 그는 지난 3일간이나 잠적한 상황입니다. 3일 후에 찾은 거예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어머니에게 연락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도 전혀 없었다는 설명. 심지어는 지난 3일간 자신의 집 주소도 생각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거 순간적인 정신착란 이런 걸까요? 그런데 얼마 후 또다시 말레이시아 언론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부닥이 말을 바꾼 거예요. 자신이 사실 빌라 나비라에 간 게 맞다면서 그날 30명의 친구들과 함께 방문을 했고 또 30명 전부가 다 같이 흉가에서 나왔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사실인 거죠? 애들이 그저 관심을 받으려고 거짓말을 한다고 하기에는 이건 정말 너무도 큰 사건이었어요. 과연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일각에서는 경찰이 무언가가 숨기려 한다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말레이 정부까지 관여해서 이 미스테리한 사건을 덮으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여러 추측과 소문들이 떠도는 가운데 가장 섬뜩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날 아이들이 저택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메가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뒤늦게 빌라 나비라로 출동하게 됩니다. 근데 이미 날은 밝은 후였죠.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가는데 끔찍한 장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택 곳곳에서 23명의 아이들을 발견했는데 모두 다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들은 출구를 찾지 못해 헤매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귀신이 눈을 가린 듯 문을 통해 나가고 헤매봐도 도저히 이 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 이미 지친 몇몇의 아이들은 구석에 쓰러져 있었고 몇몇은 제발 자신을 이 저택에서 데리고 나가달라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설명하기 힘든 이 상황에 경찰은 차라리 적당히 다른 실종자의 이야기로 더 이상의 괴소문을 막으려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게다가 얼마 후 정부의 행보는 더더욱 사람들의 의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돌연 빌라 나비라를 철거하라는 공문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며칠 후 인부들이 모여들어서 건물 철거에 나섰는데요. 근데 이마저도 순탄치는 않았어요. 공사 중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아무렇지는 않던 인부가 갑자기 피를 토하고 고열에 시달리면서 일을 쉬어야 했고요. 또 다른 인부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져서 큰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부가 말하길 이건 실수가 아니라 분명 누군가가 다리를 잡아당기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은 이뿐 말이 아니었죠. 벽을 부수려고 망치로 내려쳤는데 벽에서 피로 보이는 붉은 액체가 흘러나온 거예요. 인부들이 다 기겁하고 도망쳤죠. 결국 철거 자체를 중단하게 되는데 사실 결정적인 사건은 또 따로 있었습니다. 인부들 중에서는 도박을 좋아하던 한 남성이 있었어요. 평소 미신을 잘 믿던 그는 흉가에 분명 귀신이 있다고 믿고 있었죠. 그래서 드는 생각이 영가의 도움으로 큰 돈을 벌어보겠다는 건데 남성은 향을 피운 뒤 도박으로 큰 돈을 벌게 해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순간 남자의 사지가 꺾이면서 갑자기 쓰러지더니 해괴하게 몸을 떠는 발작을 일으키는 거죠. 이때 함께 있던 인부들은 그걸 목격하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모두들 도망쳐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무리 찾아봐도 저택의 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여긴 맨날 일을 하러 오는 곳인데 그날따라 출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한참이 지나고 외부에서 관리자가 저택 안으로 들어오면서 정신이 멍해진 인부들을 발견해요. 그들 역시 제발 자기를 밖으로 데려가 달라고 빌었고 도망치듯 집으로 간 뒤 절대로 이곳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스토리를 증명하듯 하나의 증거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그날 밤 한 인부의 아내는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은 남편을 걱정하다가 직접 빌라 나비라를 찾게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남편과 함께 길이 좀 엇갈린 거예요. 그래서 별 수 없이 동네 주술사를 동행하고 다시 흉가로 들어가요. 아내를 찾기 위해서요. 아내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눈에 그녀는 발작을 일으키며 난폭하게 변해 있었죠. 다행히 주술사의 도움으로 겨우 정신을 차리고 빠져나왔다는 사실. 사실 이건 단순한 괴담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마침 그곳에 철거 작업을 위한 CCTV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그곳에는 주술사와 인부 그리고 인부의 아내가 지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아내가 발작을 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다른 인부들은 모두 도망쳤고 후에 아내를 찾기 위해 주술사와 다시 왔다는 것은 증명된 셈입니다. 그렇게 빌라 나비라의 철거 작업은 무산됩니다. 이후 그것은 공포 체험을 하려는 방송국, 유튜버, 일반인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빌라 나비라는 흉가가 된 걸까요? 여기에 관한 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곳에 살고 있던 가족이 파산한 뒤 다 같이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 집의 규모를 봐서 알 수 있듯이 아마도 그들은 말레이시아 귀족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명망 높은 가족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파산을 견딜 수 없어서 결국 이 집을 자신들의 영혼의 무덤으로 만들었다는 추정. 두 번째로 전해지는 이야기는요, 이 저택에 또 다른 부유한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중 부부가 세상을 떠나고 모든 재산이 유일한 딸이었던 나비라에게 상속됩니다. 근데 일을 하던 집사가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그녀를 살해했고 시신을 집안 어딘가에 묻어버렸다는 이야기. 어떤 게 진실이고 사실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빌라 나비라를 모티브로 한 영화도 개봉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되었으며 괴담과 실제 증거자료, 증언, 주변인들의 탐문으로 각색되었어요. 2017년 말레이시아 정부는 공식적으로 빌라 나비라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대신 이곳을 유기견 수용소로 사용을 하고요. 저택관리는 동물구조협회가 담당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늦은 밤 빌라 나비라 근처에는 공포의 목이 마른 미스테리 체험을 원하는 사람들이 쏙쏙 등장하는 상황입니다. 귀신이 눈을 가린다는 말레이시아의 흉가, 빌라 나비라의 괴담. 여러분은 방문해보고 싶으신가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